자, 오늘은 스쿼트 할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왜 스쿼트만 하고 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허리가 많이 불편한 거야?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결 솔루션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할 때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잘 보시고요. 한번 잘 평가도 해보시고 운동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 할 때 여러분들이 허리가 불편한 이유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꼽는 게 바로 발목의 가동성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스쿼트 할 때 허리가 불편할 수 있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스쿼트 하실 때 바벨 스쿼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적절하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스쿼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스쿼트 할 때.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는 발목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이 제대로 되면은 무릎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건 이제 해부학적으로 발목의 족배 굴곡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스쿼트 할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의 발목 그리고 또는 무릎을 보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어느 관절을 많이 주도적으로 쓰냐면은 골반, 특히 허리 쪽을 뒤로 쭉 빼면서 하는 스쿼트 패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서 발목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같이 구부러지고 고관절도 적절하게 잘 구부러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무릎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고 발목 가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관절을 많이 쓰냐면은 골반과 허리를 많이 써서 뒤로 쭉 젖히는 이런 식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맨몸 스쿼트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척추 쪽에다 직접적으로 하중을 받는 바벨, 무거운 바벨을 짊어지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하시냐면 대부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특히 스쿼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당연히 골반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상체는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무게의 중심은 뒤로 가 있다 보니까 앞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가 힘을 많이 쓰냐면은 당연히 허리를 뒤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허리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부상과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쿼트 하실 때 꼭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발목의 가동성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확인이 되셨으면은 발목의 가동성을 좀 잘 향상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이런 식으로 엉덩이만 뒤로 빼고 이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발목 가동성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목의 가동성을 잘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쿼트 패턴을 다시 좋은 스킬로 학습하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은 제가 전에 올렸던 스쿼트 잘하는 법의 영상들의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지금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발목의 가동성 체크하는 법과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목의 가동성이 어느 정도로 잘 가동성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에서 지금부터 잘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고정되어 있는 벽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닐링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무릎 90도 구부려 주시고 뒤쪽도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양손은 딱 벽을 지지하세요. 그리고 이 월 벽에서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책에서 보면은 뭐 5인치 정도 이 벽과 이 발 사이에 5인치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줄자가 없는 이상은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벽과 이 발 앞부위, 발가락 앞쪽과 벽과의 사이가 한 주먹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벽과 발가락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발을 딱 위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벽과 발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손끝은 벽을 지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맨바닥에서 지금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뒤쪽에 대한 무릎이 불편해요. 저도 지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세에서 한번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항상 이 무릎 아래쪽에 좀 패드를 좀 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푹신푹신한 패드를 항상 뒤쪽에는 무릎 아래쪽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끝을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앞발의 무릎을 이 벽, 월에 딱 붙일 거예요. 쭉 가셔서 이 무릎이 이쪽 앞쪽에 있는 벽이 닿으면은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목의 가동성이 좋구나라고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릎이 앞으로 나갔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무릎이 앞으로 가거나 또는 무릎이 앞으로 가는데 이 무릎이 벽에 닿지 않다라고 하면은 발목의 가동성이 좀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무릎을 한쪽씩 구부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뒤쪽에 대한 무릎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좀 일어나서 좀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벽이 있으면 벽을 지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발, 이 벽과 앞발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 딱 위치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뒷발을 빼시고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정면으로 구부려서 갈 텐데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쭉 구부려서 무릎이 딱 벽에 딱 닿게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무릎이 쭉 벽이 약간 닿게끔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 했을 때 무릎이 정면으로 딱 구부렸을 때 벽에 닿는다라고 하는 발목의 가동성이 괜찮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 했을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전혀 무릎이 여기에 닿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좀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만약에 잘 되는데 무릎이 벽까지 다 잘 가는데 오른쪽은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대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가 겸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대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평가했던 것처럼 똑같이 벽과 이 발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체를 세우고요. 꼿꼿이 또는 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무릎이 벽에 가까워지게끔 쭉 돌아오고 뒷발을 너무 빼시면 안 되고 그냥 한 스텝 정도만 그래서 이쪽 무릎을 구부려서 벽에 닿게끔 그래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운동하실 때 이 아킬레스 건과 뒤쪽 종아리 이 부분 쪽이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운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무릎이 앞으로 가는데 뒤쪽보다는 이쪽 목말뼈, 테일러스나 또는 이 발목 주변, 이 앞쪽에 만약에 자극이 간다라고 하면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운동하실 때에는 뒤쪽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이쪽이 많이 당겨지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계속 인지하고 느껴보시면서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발과 발가락 앞발과 벽과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딱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릎이 앞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드미컬하게 10개씩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발목의 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는 발목 관절 가동성 한번 잘 체크하시고 잘 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발목 관절을 체크한 다음에 그쪽을 잘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횟수는 한 12에서 20회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2, 3세트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세트 하셨으면은 좀 휴식했다가 편안하게 1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한번 2세트, 다시 12번을 20번 했다가 휴식, 1분 휴식했다가 다시 한번 3세트까지.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스쿼트를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허리와 특히 허리가 얼마나 많이 편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대부분 이 발목 가동성을 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좋은 스킬로 이 스쿼트를 했을 때 상당히 허리가 많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킬로 운동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전 영상에 스쿼트를 잘하는 법에 대해 제가 상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체크하셔서 한번 같이 이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쿼트 할 때 현장에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양쪽에 있는 발목 가동성을 체크하셔서 떨어지는 발목 가동성을 향상시켜서 좋은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